우리 3장에서 지금 인비시드 인컴프레시블 플로우에 대한 솔루션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르누이케이션을 통해서 압력과 속도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우리가 주되게 다루고 있는 유동에 대해서 이와 같이 벨로시티 포텐셜과 스트림 펑션의 지배 방정식, 즉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유동은 모두 이, 그, 이 라플라스 이케이션을 만족하는 형태의 솔루션들이 된다. 그리고 이 식은 선형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중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지난 시간에 조금 다뤄봤듯이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거의 솔루션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미리 이걸 만족하는 이그젝트한 솔루션들을 알고 있다면 그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중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동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그래서 그런 이미 알고 있는 솔루션들을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죠. 제일 먼저 유니폼 플로우입니다. 유니폼 플로우는 말 그대로 특정한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놈이 되겠죠. 그리고 source, sink, 이건 뭐냐면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이론적인 솔루션이죠.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유동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나오는 놈이 소스고 싱크는 어느 점을 향해서 유동이 한 곳으로 모여 들어가는 놈이 되겠죠. 이런 솔루션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지점에 소스와 싱크가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띄우고 이렇게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원형 주변에 타원형 주변에 여기에 소스가 있고 여기에 싱크가 있는 이런 경우에 이 주변의 유동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둘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L을 0으로 매우 가깝게 만들면 어떤 유동이 되냐면 더블릿이라는 유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뭐 우리가 이미 직관적으로 이런 유동들을 중고등학교 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전자석의 자석의 n극 s와 n극과 s극과 같습니다. 자석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다. 그리고 요거 이 자석 위에 종이를 덮고 쇳가루를 뿌리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쇳가루가 요런 형태의 어떤 모양들을 가지게 되죠. 요런 형태로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자석을 들고 자 위에서 봤을 때 여기는 N극이 되도록 하고 여기에 S극이 되도록 이렇게 두 개 자석을 이렇게 매우 가까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집니까? 이런 둥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위아래로. 그죠? 이런 유동이 더블릿과 같은 유동입니다. 즉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자기장 또는 전기장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마찬가지로 자기장이면 B이고 전기장이면 E는 0 이런 형태 라플라스 형태의 솔루션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리학에서 아주 많이 다루고 뭐 블랙홀 같은 거 표현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 얘기죠. 블랙홀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유동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싱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즉 자기장의 상태, 전기장의 상태 또는 뭐 포텐셜의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라플라스 이케이션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유동, 유동이 이걸 소용돌이 라고 해서 우리가 볼텍스라고 부르죠. 또 만약에 이 볼텍스, 즉 소스 싱크하고 볼텍스가 합쳐진 거,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좀 많은 가정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태풍 같은 놈이죠. 태풍은 태풍의 모양을 보면 이와 같이 어떤 유동이 고기압에서부터 저기압으로 유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큰 소용돌이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 모양이고, 또 우리가 배수구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뱅글뱅글 소용돌이 치면서, 그죠?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유동이 밑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죠. 위에서 봤을 때. 그 모양도 소스 싱크하고 볼텍스가 합쳐진 유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3장의 마지막에 익형 주변의 유동장을 이것들 여기에서 다루는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엘리멘터리, 기초적인 솔루션, 뭐를 만족하는, 즉 이놈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먼저 찾은 거죠. 거꾸로, 그죠? 방정식을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유니폼 플로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니폼 플로우는 말 그대로 특정 어떤 방향을 가지고, 즉 여기에 예로 나와 있는 것은 x 방향으로 v 인피니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y 방향으로는 속도가 0인 유동, 이런 것들을 유니폼 플로우. 거꾸로 뭐 얘들이 어떤 각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성분이 속도의 성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속도의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벨로시티 포텐셜을 구할 수도 있고 스트림 펑션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벨로시티 포텐셜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포텐셜을 x로 미분한 놈이 u고 y로 미분한 놈이 v, 즉 y 방향 속도입니다. 근데 그게 v 인피니티고 0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식을 적분, 자, p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v 인피니티 x가 되고, 상수가 아니라 y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v에 적분해서 넣어 가지고 미분을 해 봤더니, 이 y로 표현된 함수가 함수의 미분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f 펑션은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라는 놈은 v 인피니티 x 또는 이걸 r 세타 좌표계로 표현하면 x라는 놈이, 자,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점 xy를 x, y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점을 r과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 플로우의 벨로시티 포텐셜은 v 인피니티 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도 이 적분을 해보면 정의에 따라서 y로 미분한 놈, x로 미분한 놈을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스트림 펑션은 v 인피니티 y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놈은 v 인피니티 r sin 세타가 되겠죠.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자, 유동을 우리가 유선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했을 때 이건 유선이니까, 그죠? 유동의 속도 벡터의 방향을 나타낼 겁니다. 당연히 유선을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이 상수인 값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선은 뭐냐면 스트림 펑션이 상수니까 스트림 펑션이 v 인피니티 y가 어떤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y가 어떤 상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 값이 일정한 선, 뭐냐면 x축과 평행한 선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벨로시티 포텐셜은 스트림 펑션과 서로 수직이죠. 벨로시티 포텐셜과 스트림 펑션은 서로 수직 관계.
일정한 선을 그려보면 수직 관계를 나타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자, 이거에 대해서 circulation을 표현해 보면 우리 정의에 따라서 이 circulation은 전체 지금 보면 어떤 일정한 영역의 테두리인데 이걸 서피스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V의 d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항상 이 값은 0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폼 플로우는 서큘레이션이 0이다.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이놈이 회전을 일으키는 아무런 근원이 되지 못한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양력의 발생 이런 거 얘기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심플한 형태고 그 다음이 소스와 싱크입니다. 사실 어느 한 점에서부터 면적이 없는 어느 한 점에서 유동이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론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주 좁은 구멍을 통해서 유동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점에서부터 방사형으로 유동이 나오니까 R세타 좌표계에서 보면 R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R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타 방향 속도 성분은 0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유동은 incompressible irrotational flow니까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얘기고 자 그때 속도 성분은 R분의 어떤 상수 즉 방사 방향으로 라디얼 방향으로 속도 성분은 R분의 어떤 값으로 표현되고 세타 방향으로의 속도는 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동은 다이버전스가 0이니까 incompressible flow고 요때 유동의 질량 보존이 항상 성립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유동이 어느 점에서 나오는데 이 점의 단위 시간당 일정한 유량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요 점 주변에 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원의 수직한 방향으로 유동이 다 빠져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면을 생각하면 그럼 이 면에 빠져나가는 유량은 m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m는 rho v normal dA로 표현될 겁니다. 근데 지금 2차원 문제니까 자, 이 식에서 밀도로고 자, 우리가 그린 이 원에 대해서 면의 수직한 방향 속도는 방사 방향의 속도겠죠. 그죠? 그리고 요 원 표면의 면적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당연히 원주 2파이 r이 있고 두께 뭐 그 두께를 여기서는 L이라고 했네요. 밑에 그림처럼 요 면, 이 막대기의 표면으로 유동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적분할 일도 없는 거죠. 면적을 바로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식이 요런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고 이 값은 R이 어느 위치에 원을 그리더라도 질량 유량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떤 상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VR은 뭐에 비례하는 숫자입니까? 다 나머지는 상수니까 그죠? R분의 1에 비례하는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을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질량 유량을 밀도로 나눕니다. 밀도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됩니까? 유량이 되죠. 그죠? 볼륨 레이트가 됩니다. 볼륨 레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2차원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요 길이 L로 나눠져 버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단위 길이당 질량 유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원을 보면 뭐가 될까요? 단위 길이당이니까 단위 면적당이 되겠죠. 유량이니까. 그래서 미터 제곱 per second의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그놈이 2파이r vr이고 우리가 요 단위 길이당, 즉 면의 수직한 방향 단위 길이당 요 점에서 나오는 유량을 이 람다로 정의를 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죠. 그죠? 자, 저 구멍에서부터 람다의 크기를 가진 유량이 계속 나오면 이 유동의 속도는 VR,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죠? 로 VR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상수를 우리가 요 람다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 2파이 r분의 람다와 같은 형태로 식을 쓴 것이죠. 그래서 람다가 양수면 0보다 크면 람다가 0보다 크면 구멍에서 속도가 r 방향이 파지티브가 되니까 이거는 소스가 되고 람다가 음수면 싱크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람다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유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활용할 때 물리적 의미를 찾을 때 유용하기 때문에 2파이r분의 람다와 같은 형태로 식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속도 분포를 VR은 2파이r분의 람다고 V세타가 0인 유동의 포텐셜과 스트림 펑션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요건 이제 R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다루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 벡터 우리가 벨로시티 포텐셜을 구한다고 하면 정의에 따라서 속도 벡터는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를 r과 세타 방향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ER, 즉 r 방향, 여기에는 r 방향 속도 성분, 그리고 이 세타에 대해서 여기는 세타 방향 속도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VR은 라운드 P, 라운드 R이고 V세타는 R분의 1, 라운드 P, 라운드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정의를 했듯이 자, 원주 방향, 레디얼 벨로시티는 라운드 P, 라운드 R인데 그 크기가 2파이 R분의 람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V세타는 0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 이 1번식을 자, 2파이 r분의 람다를 r로 적분하면 p가 되겠죠. 그죠? 자, r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로그 r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p라는 놈은 2파이분의 람다 로그 r 플러스 f 세타로 구성된 놈일 겁니다. 근데 요 두 번째 식에서 세타로 미분한 놈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세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f 펑션은 어떤 상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f 펑션이 상수다. 어차피 우리는 포텐셜이나 스트림 펑션은 다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미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요 뒤쪽에 상수를 붙이지 않아도 실제 활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소스 싱크의 벨로시티 포텐셜은 2파이분의 람다 로그 r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림 펑션을 구해보면 또 이 R에 대해서 VR이 있고 이 세타에 대해 V세타가 있는데 스트림 펑션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VR은 R분의 1 라운드 사이 라운드 세타, V세타는 라운드 세타 라운드 사이 라운드 R에 마이너스 붙은 이게 정의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까먹더라도 이번 학기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의에 따라서 VR은 2파이 R분의 람다고 V세타는 0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적분을 해보면 자, 사이를 세타로 미분해서 R분의 1한 놈이 2파이 R분의 람다니까 라운드 사이, 라운드 세타는 2파이분의 람다죠. 그죠? 그래서 편미분한 거니까
사인은 뭐가 되냐면 2파이분의 람다고 여기에 세타가 붙겠죠. 그지? 이 세타는 라디안의 각도를 가지죠. 그죠? 디그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R로 표현된 놈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두 번째 식에서 R로 미분했던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콘스턴트가 돼서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죠. 그래서 스트림 펑션은 2파이분의 람다 세타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놈은 이 두 가지 유동은 회전을 만들어 내는 놈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알려면 미분을 해보면 되죠. 뭘 구해보면 됩니까? 커를 구해보면 되죠. 그죠? 또 벡터에 커를 구해보면 되는데 이 커는 원주자 표기에서 이와 같이 표현되죠. ER, R, E세타, E제타, Z. 그 다음에 미분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라운드고 여기에 U, V, 여기 V 크게 썼으니까 VR, 그리고 여기는 R 곱하기 V세타, 그리고 VZ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 쓰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2차원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성분만 찾아내면 되겠죠. R분의 1이고 여기에는 라운드 R분의 라운드 R V 세타 빼기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VR과 같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다시피 세타 방향 R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VR은 또 R로만 표현되어 있는 함수니까 이 값은 항상 0이겠죠. 그래서 이 놈도 어떤 회전 성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저 자체가 어떤 의미 있다기보다는 자, 이제 선형해를 만족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솔루션을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합성을 해보는 거죠. 슈퍼포지션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비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형적인 문제로 다루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슈퍼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유니폼 플로우하고 소스 싱크 플로우를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크기의 V 인피니티의 크기를 가지는 유니폼 스트림 플로우하고 소스, 자, 소스는 그 크기를 뭐로 표현합니까? 람다로 표현했었죠. 그지? 자, 이 두 개를 합친 유동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얇게 넓은 면적에서 물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 구멍에서 물이 송송송송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소스로. 그때 그 주변에 물의 흐름을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스에서 나온 놈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려고 하고 앞에서 내려오는 유니폼 스트림은 이 일정한 방향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상류 이쪽을 상류라고 하고 아래쪽을 하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류 쪽으로는 서로 반대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으니까 서로 감쇄가 될 테고, 그죠? 하류 쪽은 원래 V 인피니트의 속도를 갖고 있었는데 소스에 의해서 더 많은 속도 성분이 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조합은 이와 같이 이런 그때 유선 모양은 이와 같은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가 요점에 있다고 하면 앞쪽으로는 이 둘의 균형을 이루는 어떤 점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점 정체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고 그 주변에 유선은 이런 모양을 이렇게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류에서 오는 놈이 가는 영역과 소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내부의 유동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떤 솔리드 바디, 즉 물체 표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익형이 있습니다. 이런 익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익형 주변의 유동과 요 선 A로 표현되는 요 두 선의 모양이 같도록 유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익형 주변에서 비합축성, 비회전 유동의 유선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쪽 유동은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선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직관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유니폼 플로와 소스, 이거는 철저하게 벨로시티 포텐셜과 또는 스트림 펑션의 합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선형이라고 해서 미분한 값들, 즉 속도 두 개를 합치고 세타 두 개를 합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미분을 하면 식이 바뀌고 그 둘의 결과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둘을 만족하는 이 합성은 항상 스트림 유니폼 이 스트림 펑션 또는 벨로시티 포텐셜에서 합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유니폼 스트림하고 싱크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싱크로 이렇게 유동이 여기에서 유동이 쭉 들어오고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둘을 분리하는 선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건 어디의 모양과 비슷할까요? 이건 트레일링 엣지, 요 익형의 후방의 모양을 표현할 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온갖 수십 가지 종류의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똑같은 크기의 람다1과 여기에서 람다2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는데 부호가 다른 경우, 그래서 양수라고 치면 앞쪽에는 소스가 있고 뒤쪽에는 싱크가 있는데 그 둘을 연결하는 유니폼 스트림이 쭉 작용했을 때 요 소스 부분에서는 제일 위에 리딩 엣지와 같은 선두부와 같은 이런 모양이 될 테고, 크기가 같으니까 아랫부분에서는 싱크로 인한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의 유선의 그림을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그려보면 유선이 뭡니까? 스트림 펑션 값이 콘스탄트인 선이죠. 그래서 이 값이 1인선, 2인선, 3인선을 쭉쭉쭉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이 유동의 모양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소스와 싱크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닫힌 이걸 이제 오벌이라고 부릅니다. 랭킹 오벌 이라고 부르고, 럭비공하고 똑같이 생겼죠. 럭비공의 단면 2차원이니까 럭비공은 3차원 축대칭 모양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단면이 비슷한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안쪽과 바깥쪽이 완전히 구분되니까 우리는 이 바깥쪽의 유동을 이런 타원의 이런 타원의 주변의 유동의 흐름, 타원 주변의 어떤 속도 v 인피니티를 가지고 흐르는 유동의 모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앞쪽 부분에 이 타원이 예를 들어 두껍게도 만들 수 있고 얇게도 만들 수 있겠죠. 뭘 조정하면 될까요? 이 강도를 조정하면 될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도 반드시 유동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만약 어떤 뚫려진 구멍에서 분수처럼 유동이 뽕뽕뽕 나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유량이 많으면 좀 더 넓은 영역으로 소스나 싱크의 영향이 작용할 거고, 만약에 강도가 낮으면 당연히 그 영향이 작용하는 영역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럭비공 모양의 뭐 두께를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모양을 만족하는 소스와 싱크의 강도를 거꾸로 찾을 수 있겠죠. 그걸 찾으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유니폼 또는 소스, 싱크에 해당되는 또 이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기초적인 솔루션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이와 같이 조합해서 우리가 특정한 형상 주변의 어떤 유동을 모사할 수 있다. 또 비단 뭐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뭐 줄줄이 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긴 선이 있고 여기에 뭐 소스, 싱크를 나타내는 한 여기부터 람다 1 강도를 3, 람다 4, 람다 5 소문자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강도가 다른 놈, 뭐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고, 그죠? 이것들을 내가 임의의 분산을 시켜가지고, 임의의 분산을 해가지고 그 합으로 나오는 어떤 솔루션이 특정한 모양을 이렇게 가지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요런 모양, 지금 그린 이런 뭐 땅콩 모양, 땅콩 모양의 유선 흐름을 가지는 람다 1부터 람다 5까지의 이 값들은 뭘까? 이런 문제를 던질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CFD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런 형상을 가지도록 하는 특정한 조건을 찾아가지고 연립방정식 5개를 잘 풀면 이런 모양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 선 위에 무한대 개수로 분포시켜 놓고 우리가 어떤 임의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딩 엣지 부분을 포함하는 세마이 인피니트 바디, 그러니까 뭐 한쪽만 무한하다는 겁니다. 상류. 그래서 이 뒤쪽은 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모양, 이런 앞쪽 부분만을 표현하는 바디 주변의 유동은 우리가 유니폼 플로와 소스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유동의 이런 특성이나 모양을 찾아낼 때 뭐 스트림 펑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책에서는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이니까 유니폼 스트림에 대한 스트림 펑션과 소스에 대한 스트림 펑션 두 개를 합치면 이 둘의 합에 해당되는 유동의 스트림 펑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트림 펑션 사이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유니폼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 펑션이 v 인피니티 r 사인 세타. 앞 슬라이드에 다 결과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소스인 경우 스트림 펑션은 2파이 분의 람다 세타와 같은 형태로 식이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트림 펑션을 아니까 우리는 r 방향 속도와 세타 방향 속도를 알겠죠. 그리고 정의에 따라서 스트림 펑션을 세타로 미분하고 r분의 1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해보면 자, 첫 번째 항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 r로 나눴으니까 v 인피니티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2파이 분의 람다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2파이 람다가 되는데 r이 곱해지니까 여긴 2파이 r분의 람다가 됩니다. 그리고 v 세타는 마이너스가 붙고 사이를 r로 미분한 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항은 r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에만 있으니까 이때는 r로 미분하면 그냥 마이너스 v 인피니티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호부터 우리가 이 유선의 모양을 따질 때 무엇을 찾냐면
정체점을 찾습니다. 스태그네이션. 예를 들어 요런 앞부분에 물체가 있으면 요게 대칭이라고, 지금 대칭이죠, 유동은. 그리고 그 중앙에서 딱 오는 유선은 정확하게 물체의 중심에 딱 만날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는 속도의 크기가 0이 되겠죠. 속도의 크기가 0이 되는 정체점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체점의 위치를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그 모양을 내가 크기에 따라서 그 모양을 바꿔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체점의 위치를 찾아보면, 자, 그 점은 VR이 0이고, 자, VR이 0이니까 이 식에서 V 인피니티 코사인 세타 플러스 2파이 R분의 람다가 0인 곳이고, 또 V 세타도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V 인피니티 사인 세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요 두 번째에서 보면 이 값이 0이니까 사인 세타가 0인 곳에서만 V 세타가 0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점이 있는 곳의 위치는 세타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로 놓고 보면 파이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소스의 위치를 이와 같이 표현을 했으니까 소스의 위치가 좌표의 중심점이죠. x와 y가 0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부터 거리와 세타로 이 공간을 표현했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0이니까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180도 돌아간 곳이니까 마이너스 x축 위에 어느 점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세타가 파이고, 자, 그러면 그 위치에서 VR이 0인 곳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자, 세타가 파이인 곳에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세타 파인 곳에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V 인피니티 플러스 2파이 R분의 람다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위치에 해당되는 R은 얼마입니까? 2파이 V 인피니티 분의 람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x축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정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스가 있고 정체점의 위치는 2파이 v 인피니티 분의 람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소스의 강도가 일정하다, 즉 람다가 일정하다, 일정한 구멍에서 일정한 양의 유동이 나오는데 상류의 흐름이 빨라지면 정체점의 위치는 점점 그 구멍에 가까운 곳에 발생하겠죠. 그죠? 또 반대로 상류의 흐름이 일정한 때 많은 양의, 즉 람다가 큰 값을 가진다. 많은 양의 유량이 구멍을 통해 나오면 정체점의 위치가 점점 위로 이렇게 향해 가게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건 거꾸로 말해서 이 모양을 만족하는 정체점의 위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을 포함하는 즉 정체점을 포함하는, 즉 정체점이 물체 표면 위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 물체 표면의 유선의 모양이 물체의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당연히 그 점 정체점, 이 유선 위에서는 스트림 펑션이 항상 상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체점을 포함하도록 하는 그때의 사이 값을 구해보면, 자, R은 2파이 V 인피니티 분의 람다임을 알고 있고 세타는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스트림 펑션을 구해보면 값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2파이 R 사인 세타니까 V 인피니티 R 사인 세타니까 2파이 분의 람다. 그죠? V 인피니티 나눠지고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 전에서. 그죠? 이게 스태그네이션을 포함하는 그 점을 지나는 유선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더하기 세타는 파이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람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놈은 이놈의 값인데, 또 여기서 사인 세타는 파이를 넣으면 사인 파이니까 이놈도 그래서 계산할 필요도 없었네요. 그죠? 이놈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 펑션의 값은 2분의 람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체를 포함하는 유선은 이 스트림 펑션의 값이 2분의 1 람다에 해당되는 r과 세타의 값이겠죠. 그래서 요 스트림 펑션이 v 인피니티 r 사인 세타고 더하기 2파이분의 람다 세타가 2분의 람다 값을 가진다면 요 밑에서 구한 여기에 이제 r과 세타의 합으로 이 유선의 모양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의 상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포함하는 점이니까 그 상수가 2분의 람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틀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도구로 이 함수를 만족하는 r과 세타를 플랫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플랫을 해보면 매틀랩으로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플랫을 해보면 요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와 같이 스트림 펑션 또는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고, 또 내가 그 유동에 맞는 특정한 어떤 점을 찾게 되면 그 물체의 표면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다음으로 싱크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싱크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그 다음 예제가 이 랭킨 오버이라고 부르는 뭐 럭비공 문제입니다. 요거는 자유류하고 유니폼 플로우하고 소스하고 싱크를 합쳐놓은 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정확한 위치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입니다. 위치를 잡아놓고 뭐 유선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런 모양을 맞는 위치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준점을, 이 랭킨 오버의 중심점을 원점으로 하고, 마이너스 b만큼 떨어진 곳에 소스 텀이 있고, 그 다음에 b만큼 떨어진 곳에 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 유동은 x축 방향으로 유동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유선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스와 싱크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스를 2파이분의 람다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는 소스의 위치가 원점에 있고, 그때 임의의 어떤 점은 r과 세타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근데 원점이 아니고 어떤 다른 곳에 이와 같이 소스 싱크가 있을 때는 이 스트림 펑션이 2파이분의 람다 요 세타1 다른 각도죠. 그지? 세타1과. 그래서 우리는 이 유동은 이 기준 좌표계로 보면 세타로 표현돼야 되는데 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요 세타1을 세타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개념적으로 b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 문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스트림 펑션은 모든 공간상의 모든 곳에서 성립해야 되니까 임의의 점 xy p점을 기준으로 표현해 보면 원 p점은 r 세타로 표현되는 점이고 소스는 세타1의 각을 b만큼 떨어져 있고 그러니 다른 각도 세타1 싱크가 이루는 각 세타2라고 하면 유니폼 플로우에 대한 스트림 펑션은 v 인피니티 r 사인 세타 소스에 대한 건 2파이 람다 세타1 싱크는 강도를 소스 싱크의 강도를 부호만 다르고 강도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파이 분의 람다 세타 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X축, Y축의 대칭인 이런 럭비공 말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소스보다 싱크가 더 강한 놈이 만들면 뒤쪽이 조금 더 볼록한 모양이 싱크니까 그죠? 더 많이 빨아들이니까 조금 더 얄싹한 모양이 되겠죠. 또는 거꾸로 싱크의 강도를 그대로 두고 소스 강도만 키워주면 즉 이 소스와 싱크의 람다 값을 서로 다르게 주면 이 모양도 찌그러진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시험으로 내면 괴롭히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틀랩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결과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2파이 분의 람다 세타1 마이너스 세타2가 되는 것이고요. 또 벨로시티 포텐셜로 표현해 보면 유니폼은 v 인피니티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소스는 2파이 분의 람다 로그 r인데 요 r이 아니고 소스에서부터 어느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 r1, r2에 해당되는 값들을 가지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해당되는 그 다음 단계는 이런 모양을 만드는 점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 점이 뭡니까? 우린 이 문제를 살펴보면 A점과 B점이 두 개의 정체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죠? 그 정체점에서는 속도가 0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안다면 그 위치를 지나는 유선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했듯이. 그러면 이 유선의 모양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체점을 찾으려면 VR과 그죠? V 세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할 건가 하는 게 이제 좀 아주 머리 아픈 일이 되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자, VR은 정의에 따라서 R분의 1 라운드 사이 라운드 세타고 V세타는 마이너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사이입니다. 그죠? 근데 자, 그래서 세타와 R로 미분해야 되는데 R은 문제가 없는데 요 식에서 보면 세타가 세타1과 세타2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미분을 수행하려면 세타1을 세타로 표현해야 되고 세타2도 세타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세타1 마이너스 세타2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연습 문제에도 문제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R과 V세타를 구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기하학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세타1과 세타2를 요 세타로 표현하는 게 지금 심지어의 문제인데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소스까지의 거리, 싱크까지의 거리 B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요 세타1과 세타2를 R과 세타의 함수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기하학 문제로 이렇게 보면 이 세 개의 선 세타1, 세타2, 세타와 관계되는 요 AP, 뭐 BP, OP 요 세 선에 공통적으로 있는 놈이 요 높이죠. 그죠? 이걸 이용하면 요 관계를 찾아낼 수 있겠구나 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 문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높이를 세타1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R1, R2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사인, 코사인 이런 걸로 표현될 텐데 그죠? 우리는 요 밑변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가장 큰 세타1에 해당되는 요 선, 요 선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기에서 R이 주어져 있고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A점과 요 점, 뭐 X라고 치면 AX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B 플러스 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높이를 생각한다면 이건 탄젠트 세타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높이를 또 뭔가 이걸 서로 이퀄을 시켜야 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동일한 값이 뭡니까? R과 세타로만 표현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R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R 사인 세타가 높이가 되겠죠. 그죠?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와는 B, 이미 알고 있는 상수값 B와 R 세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탄젠트 세타2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거는 R 코사인 세타에서 B를 빼준 길이에 탄젠트 세타2를 하면 이놈이 또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R 같은 높이 R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이죠. 자, 1호부터 우리가 탄젠트 세타1과 세타2를 알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세타1 마이너스 세타2입니다. 그죠? 자, 탄젠트 세타1을 알고 있고 탄젠트 세타2를 알고 있으면 이걸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는 이런 걸 무슨 공식이라고 부릅니까? 합공식입니까? 뭐 하여튼 분배 공식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관한 공식을 찾아보면 저도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강의하기 직전에 이 공식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너무너무 잘 정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찾아가지고 쭉 해봤더니 탄젠트 세타1, 탄젠트 세타2 이렇게 표현되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린 요 위의 식에서 탄젠트 세타1 알고 있고 밑에 식에서 탄젠트 세타2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뭐 산수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를 나누고 탄젠트 세타1은 B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분의 R 사인 세타. 그죠? 이 백인데 요 산수를 싣기 위해서 B R 코사인 세타 위치를 딱 바꾸면 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사라져 가지고 더하기 B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분의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 나누기 1 더하기 자, 그 둘의 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합차로 계산이 되니까 요 밑에는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될 거고 요 위에는 두 개의 곱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r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겁니다. 그 딱 보니까 위식에도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싹 없애버리고 정리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여기에 r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있으니까 요건 그냥 r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r제곱 분의 그리고
요 위의 식도 통분을 해보면 BR sin 세타가 남고 빼기가 있고 뒤에 더하기가 있으니까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2BR sin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는 탄젠트 인버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분의 2BR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구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트림 펑션은 V 인피니티 R 사인 세타 더하기 2파이분의 람다 탄젠트 인버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분의 2BR 사인 세타, 즉 R과 세타만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R 방향 속도 그리고 세타 방향 속도를 구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R분의 1 라운드 사이 라운드 세타. 자, 이걸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앞쪽에는 그저 세타로 미분한 후에 R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는 V 인피니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는 더하기 2파이 R분의 람다가 있고, 세타로 미분을 하는데 탄젠트 인버스를 미분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걸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세타분의 세타로 미분하는데 탄젠트 인버스 어떤 함수, 그죠? 편미분이니까 이걸 그냥 세타의 함수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이걸 하려면 또 찾아서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탄젠트 인버스 어떤 값이 있는데 탄젠트 인버스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찾아보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이놈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랍니다. 다행히 조금 간단하네요, 그죠? 그리고 어떤 함수가 들어있으면 이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놈을 미분하면 1 플러스 f 세타의 제곱이 되고, 그죠? 이 함수를 x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1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f 세타 함수를 세타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요런 미분 과정을 거쳐보면 VR은 해보면 V 인피니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거 더하기 B제곱 R제곱 더하기 2R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보면 2배의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V세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V세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체점의 위치가 세타는 0 또는 파이인 두 지점이다. 즉 B점은 세타가 0일 테고 A점은 세타가 파이인 곳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A점의 좌표를 B점을 먼저 찾아보면 B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사인 세타가 0이고, 그죠? 코사인 세타는 1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VR에다가 이 사인 코사인 값을 집어넣어서 정리해 보면
VR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 뭐, 이게 뭐 그냥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부터 자, 식을 정리해서 보면 파이 v 인피니티 분의 람다 b는 r 제곱이 되는 것이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r. 따라서 즉 정체점의 위치 r 값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과 동일한 값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자, 두 지점의 절대값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당연 A는 또 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는 강도와 같으니까 대칭 위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요 A점과 B점의 좌표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R과 세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원래 스트림 펑션에 그 값들을 넣어보면 요 점의 스트림 펑션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즉 스트림 펑션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스트림 펑션 값이 0이 되는 요 식으로 보자면 이 값이 0이 되는 R과 세타를 쭉 찾으면 이 랭킨 오벌의 유선의 모양, 스트림 펑션이 일정한 선이니까 유선이고 이 모양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선의 거꾸로 말하자면 이런 유선을 가지는, 즉 이런 물체의 표면의 모양을 가지는 스트림 펑션을 거꾸로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스트림 펑션을 찾아내고 나면 그 주변의 유동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걸 이용해서 가만히 보면 자, VR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점에선 속도가 0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유선 위에 있는 사이가 0인 점에 요 점, 이 점을 만약에 D점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 D점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자, D점은 세타가 90도인 곳이죠. 세타가 90도인 곳. 세타가 90도인 곳에서 VR을 보면 자, 세타 90도니까 코사인 세타는 0이 되죠. 그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여기서도 코사인 세타가 0이니까 VR이 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점에서는 R 방향 속도 성분이 0이란 얘기죠. 원주에서 멀어지는 방향. 요 때는 오직 V 세타 성분만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점에서 속도가 0인데 요 점에서는 아마 자유류의 값과 흡사한 정도의 한번 여러분들이 V세타를 요 점에서 속도 값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이라고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 유동의 방향이 일정한 선이 유선이죠. 그죠? 방향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오벌 위에 각 지점마다 속도 성분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가장 빠른 위치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대칭이니까 그죠? 요 점이 속도가 D점이 속도, 그리고 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속도의 크기가 가장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V세타, VR은 0이죠. 그지? R 방향, 원점을 기준으로 밖을 향하는 레디얼 방향은 0이고 V세타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베르누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속도를 알면 압력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 물체의 표면 위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압력이 가장 큰 곳은 어딜까요? A점이겠죠. 속도가 0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점에서 압력 계수 CP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D점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될 겁니다. 그쵸?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인데 그때의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베르니케이션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압력은 낮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압력이 요 점에서는 압력이 가장 낮은 곳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서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랭킹 오버를 우리가 반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 원반 같은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원반 주변의 흐름도 똑같은 모양을 가지겠죠. 그죠? 이렇게 왔을 테고. 자, 그러면 자, 요 밑에 면은 반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원반의 아랫면은 평평하니까. 아랫면은 평평하니까 여기선 유선이 그냥 온대로 그대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유선이 온대로 그대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질 테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은 항상 대기압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 윗면을 지나는 유선은 요 점에서는 정체점 A점, B점 그리고 뭘 생각하면 요 두 점에서는 정체점이니까 압력이 아주 큰 값을 가지겠죠. 그죠? 동압 크기만큼이 더해진 양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요 점에서는 압력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요 위쪽으로 유선의 흐름이 발생하겠죠. 그죠?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으니까 이 위쪽으로 힘 적분을 해보면 힘의 크기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엘리멘터리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 내가 원하는 모양의 유선을 만들 수 있고 그 유선을 통해서 우리는 속도 분포, 스트림 펑션 또는 벨로시티 포텐셜을 안다는 것은 속도를 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속도를 아니까 그 속도를 이용해서 이 유선상의 어느 지점 또는 물체의 표면 위에서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엘리멘터리 솔루션의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몇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